4번 신빈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왕립위원회 보고서에는 6가지로 구분했거든요. 그건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적 수준 생활보다도 높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빈민 구조를 받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근로자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열등 처우의 원칙. 그다음에 원의 구제를 인정하였다. 원칙은 원내 구제를 원칙을 적었지만 외적으로 원의 구제를 인정한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허약자, 병든자 그 사람들은 원의 구제를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구빈 행정 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지방 행정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했었죠. 그다음에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을 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과 노동 능력이 없어서 구분했지만 신빈민법에서는 가치 있냐 없냐 그걸 따지거든요. 그럼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허약자, 노인, 뭐 그런 사람, 아동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가치가 있다 해서 가치 있는 빈민이라 했고, 가치 없는 빈민이라는 것은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도와줄 가치가 없다 해서 그리고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 주로 작업장으로 강제로 이송시켰습니다. 자, 1834년 신빈민법에 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전국적 기일처우의 원칙, 구빈 행정을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로 이관, 중앙정부에서 구빈 정책을 펼쳤다.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했다. 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받는 사회복지 급여나 지방에 있는 그 사회에서 급여나 똑같죠. 그것이 균일 처우의 원칙. 모든 걸 똑같이 해본다. 지방이 됐다고 더 많이 주고 뭐 서울에 있다고 더 적게 주고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이. 사회복지 월급이 그렇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열등 처우의 원칙. 노동 수입이 구제 수준보다 못하면 노동을 그만두고 빈민이 된다는 가정이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놀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죠. 그러니까 빈민이 된다는 가정을 했죠. 즉 빈민 구제 수준은 독립근로자 생활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자. 그래 아무리 최하위 급여 근로자보다 더 낮아야 한다. 그래 열등 처우, 열등을 갖다가 서로 차별화돼야 한다. 자, 작업장의 수용 원칙, 원해 금지 원칙, 노동 능력 빈민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자급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원해 시설 내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원내 구제만 지원한다는 정책이죠. 자, 영국의 구빈제도의 변화 순서가 있어요. 자, 엘리자베스 이전에 빈민법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등장하면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정주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작업장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길버트법 생겼고, 스핀핸드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빈민법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신빈민법 6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열등처우의 원칙. 아까도 이것도 말했지만 똑같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작업장의 활용의 원칙. 원해 금지 구제는 금지하게 돼 있다. 자, 전국 통일의 원칙. 이것이 이제 균일처우의 원칙이죠. 자, 그러면 열등처우의 원칙이 뭐냐? 빈민 구제 수준은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도 이하해야 한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보다 더 많이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작업장 활용. 작업장 원칙이죠.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은 일을 해야만 구제해준다. 그러니까 강제로 작업장으로 이송했었죠. 그 다음에 전국 통일의 원칙. 이것이 균일처우의 원칙이죠. 빈민 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빈민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신구 빈민법은 빈민 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인정한다. 어쨌든 신구가 됐든 신구민법이 됐든 신민법이 됐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었죠. 그 원인은 개인이 나태로 보아 사회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사회 통제적인 정책적이고 자연적인 구제법이었다. 자, 왕립 보고서에서 6가지 내용을 정리했거든요. 스핀핸드의 임금 보조 제도를 보조가 아니라 보조인데 보조 철폐했다. 노동이 가능한 자는 무조건 작업장에 배치했다. 강제로 이송시켰죠. 병자나 노인, 허약자 및 아동을 거느리는 과부행위는
원의 구조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교구 단위가 구호 행정은 구빈 연합구. 이게, 각 구별을 했지만 구빈 전체로 통합을 해갖고 그 관리했었죠. 지방 구빈 행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기구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중앙통제기관이죠. 6번 구빈 수혜자의 생활 조건은 최하위급 노동자 생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죠. 열등 처우 원칙이죠. 자, 이 그림은 작업장이거든. 아동들의 작업장. 이때 아동이 학대가 엄청 심했었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뭐 실공장 같아요. 옷 공장이나 뭐 그런 데 같은데 주로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굴뚝 청소를 많이 했어요. 굴뚝은 좁은데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애들이 굴뚝 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죽는 예도 번번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 유명한 성냥팔이 소녀 알죠? 그때 여자들은 성냥 공장에 많이 취직했었죠. 그래서 막 화재도 나서 죽기도 하고.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아동 학대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원내 구정, 원내 구제라 했었죠. 작업도 시키고서 시설도 임선해서 밥도 주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구민법 발달, 엘리자베스 구민법 최초죠. 그 다음에 구민법 뭐냐? 빈민을 이게 정부가 책임진다 이거죠. 인식하고 있다. 최초의 법이죠. 노동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어했다. 구민세를 교구별로 징수했지만 구역별로 편차가 심했다. 이게 구민세를 받았는데 어떤 돈 많은 구에서는 돈이 많이 회수되니까 서비스도 좋았고 구민 정책도 많이 활발히 펼쳤지만 의외로 지방의 정부에서 가난한 그 구에서는 구민 정책이 많이 원활하게 펼치지 않았죠. 그래서 중앙 통제 기구를 설치했었죠. 자, 정주법, 거주지 제한. 정주법이니까 뭐 조금 하지만 딱 그 주거지를 정해주는 것이죠. 빈민이 없는 동네로 이 사람 많이 간다. 왜냐면 빈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한테 돌아온 게 적으니까 빈민이 적은 대로 많이 가죠. 옛날에 한참 우리 노숙자가 발생할 때 지방에 있는 노숙자들이 구제가 적으니까 다 서울로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거주지 제한했어요. 가지 마라. 딱 정해졌죠. 그래서 정주법을 했는데 너는 어디 가서 살아라고 딱 정해줬죠. 그것이 정주법, 거주지 제한법인데 사는 데를 딱 정해주는 것이죠. 작업장법. 작업장을 설치해서 노동을 시켰다. 이게 강제 노동이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장에 이런 사람에는 구제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작업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제가 없었죠. 그다음 길버트법. 하다가 빈민의 원의 구호를 이제 했었죠. 작업장에서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그 지배인 쉽게 말하면 재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빈민도 원을 구제했었죠. 이것도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게 스핀핸드법이죠. 노동자 최저 생계비를 보조했었다. 그다음에 최저 생활 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부작용, 구빈세가 증가하고 노동력 능력이 저하된다. 왜냐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안 나가지. 자, 신구급에서는 열등처우 원칙, 여기서 빈민이 받은 돈이 노동자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놀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보다 덜고 말면 누가 이러겠어요? 안 해죠. 사람 놀고 말지. 자, 빈민법을 세 종류로 했는데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구빈원으로 보내고, 둘째,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교정원으로 보내고, 셋째, 빈곤화 등은 도제공장으로 보내고 했었다. 도제공장, 공장에서 일시키는 거. 교정원 사람들을 강제 노역하였다. 신빈민법도 노동력이 있는 불황이는 강제노동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인보관 운동은 인보관 운동은 빈곤은 사회 잘못된 체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였다. 인보관도 그렇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죠. 자, 이 사람이 보면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구제할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빈민이죠, 이 사람들은. 그다음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노동 능력이 엘리자베스죠. 신빈민법에서는 가치 없는 빈민으로 봤었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빈곤 아동. 이 세 가지로 딱 구별했었죠. 이때 당시 자료에 보면 상당히 아동 학대가 심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 많이 시켰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아동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선대들이 많은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고치고 해가지고 지금 유럽이라 하면은 아동과 노인의 천국이라고 하죠. 이런 수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